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K-POP 데몬헌터스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K-POP 데몬헌터스 영화는 그래도 내용이 직관적이고 숨겨진 이야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숨겨진 이야기도 많고 이제 교훈도 꽤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놓쳤던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영화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영화는 목소리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우선 영화에서 목소리는 사람을 어딘가로 향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예시로 헌터는 목소리로 사람들 혼에 불을 지피고 사람들을 한데 모아 혼문을 만들어 사람을 지켜야 하며 목소리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귀마에게 목소리를 얻고 악귀가 되며 악귀들은 귀마의 목소리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죠. 루미에게 위기가 온 것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고 진우가 성공을 하고 가족과 떨어진 것도 목소리를 얻어서거든요. 진우와 루미가 가까워지자 진우는 귀마 목소리가 안 들리고 루미는 목소리가 잘 나오잖아요. 이처럼 계속 목소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이끕니다. 귀마가 미라 조이를 포함한 사람들을 목소리로 현혹시키고 미라 조이가 현혹에서 빠져나와 제정신이 된 것도 이제 루미의 목소리 덕이거든요. 대중은 헌트릭스 목소리 덕에 제정신을 찾고 안정이 오죠. 이처럼 영화는 계속 목소리를 강조하는데 결국엔 영화에서 목소리는 사람들을 어딘가로 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목소리란 뭘까? 목소리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우선은 목소리는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예시로 결국에는 지금은 목소리 아니면 글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글도 글을 쓸 줄 모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문맹률도 높았던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목소리만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때문에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목소리를 빼앗으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복종시켰거든요. 뭐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등으로요. 아니면은 공간을 분리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식으로요. 뭐 사실 군 같은 것도 결국에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로부터 목소리를 안 듣도록 공간이 멀어지고 단절시킨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예시로는 이제 마녀사냥이라든지 예를 들어 마녀사냥은 사실 여성이 남성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거든요. 뭐 함부로 말대꾸로 하면은 마녀로 몰려서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죠. 그 외에도 이제 장유유서 있잖아요. 뭐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이런 거. 이렇듯이 항상 좀 더 높은 사람은 좀 더 낮은 사람에게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그것이 옛 구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영화에서 목소리는 헌트릭스는 목소리로 자신의 소망과 가치관, 염원을 담아 이제 그걸 노래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귀마는 자신의 목소리로 악귀들을 굴복시켜서 이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목소리를 통제하고 자신의 목소리만 관철시켜서 억압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기존에 지녔던 역사적 인문학적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여줬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영화에서 목소리는 사람을 어딘가로 향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거 역시 포함이고 이게 더 저는 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노래가 지닌 의미를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영화가 사실 좋은 노래들은 많지만 사실 루미가 뭐 유일하게 목소리 때문에 부르지 못한 노래가 골든이거든요. 저는 이 이유가 루미의 진실과 진심이 아닌 허상을 표현하는 노래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골든이 쌓아놓은 혼문 있잖아요. 황금 혼문이 쉽게 테이크다운으로 무너진 게 이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골든이란 노래가 정말 좋긴 하지만 결국에 루미를 포함한 이 셋 헌트리스의 소망을 담았을 뿐 진실과 멀고 가장 현재 그녀들과 모순적인 가사를 담은 곡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녀들 미래가 황금빛으로 빛나길 바라며 숨기고 참고 감추며 부르는 곡이라고 전 봐요. 이 셋의 아픔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추고 그저 이런 황금빛 미래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거죠. 때문에 매우 모순적인 노래다. 반대로 마지막에 셋이 서로를 받아들이며 비밀을 말하며 부르던 노래 이제 What It Sounds Like는 사람들 혼을 다시 움직이게 해 새로운 혼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루미의 목소리도 잘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진우와 같이 노래를 부를 때도 목소리가 잘 나왔거든요. Free 이거 부를 때. 이는 저는 루미가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 부를 때만 목소리가 나왔다고 봅니다. 때문에 루미 목소리는 거짓을 부를 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물론 이건 콘서트에서 잘 완창을 해버려서 골든을 그래서 신빙성을 잃긴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골든에서 그 가사에서만 목소리가 안 나온 게 저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의도밖에. 가장 모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래가 지닌 의미는 여기까지 말하고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의원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라고요. 근데 이때 단순히 루미만 가르치지 않고 셋을 감싸면서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항상 이 셋이 들어온 말이 흠집과 두려움을 보이지 말라. 숨겨야 한다가 평소 그녀들이 셀린에게 듣던 말이거든요. 위 조언에 맞춰 그녀들이 각자 비밀과 감정을 서로에게 숨기고 이런 불협화음이 내포돼 있었고 그 불협화음의 시작이 루미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서로 숨기면서 아슬아슬한 줄타리기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루미 목소리로 처음으로 터진 거죠. 때문에 루미의 목소리를 해결하려면 이 셋의 관계와 그리고 그녀들이 서로에게 숨기고 있는 그 비밀도 다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담은 게 결국에는 저는 실수가 전통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고 보거든요. 예시로
루미는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실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실수는 오히려 오랜 전통을 깨게 해줬는데 원래는 문양이 있는 모든 악귀는 귀마의 목소리에 굴종해야 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유일하게 귀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고요. 이는 악귀의 오랜 전통을 깬 행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선시대부터 헌터가 만들어 혼문과 그 숨겨한다는 개념도 루미가 무너뜨리잖아요. 이 셋이서 What It Sounds Like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혼문을 만듭니다.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혼문이죠. 저는 그래서 위 행위로 헌트리스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통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게 원래 좀 무거운 내용이라서 말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는데 이번 영화가 매체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꼬집었다고도 봅니다. 예부터 희극, 소설, 노래, 이야기, 영화 등 매체는 사실 사람들 감정을 잘 자극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자극하니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대중을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위 이후로 예부터 매체는 이데올로기 선전 도구로 전락당하기 쉬웠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중이 어떤 작품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니 대중과 아티스트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는 걸 영화에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은 예술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감정에만 충실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플라톤님의 스승이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대중에 의해 사형을 당했잖아요. 때문에 이성이 서야 악이 사라진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을 싫어했어요. 물론 예술이 없으면 삶의 재미는 없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플라톤과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본질 추구가 행복이라 봤고 재미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둘은 다른 개념이라 본 거죠. 즉 삶은 노잼인 게 정상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영화가 주는 교훈이 이제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는 자기가 만든 콘텐츠, 작품이 대중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일단 지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중은 아름답고 신나고 재밌는 감정에 속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막 접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잡아먹힐 수 있고 즉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유념하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사자 보이스를 따르면 귀마에게 혼을 잡아먹히잖아요. 이처럼 헌트리스 노래를 따르냐 아니면 사자 보이스 노래를 따르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 장면은 매체는 대중을 조종하고 휘어잡고 그들 사고와 행동을 조종하고 삶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전 보여줬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교훈이 뭐냐면 영화에 숨어있는 진우와 루미 관계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저는 이 둘의 관계가 단순히 남녀 간의 이성 간의 흥미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한 순간을 담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서로를 미워하지만 알아가려 하지 않으면 영원히 오해하고 미워하기 쉽거든요. 예시로 루미는 반은 악기잖아요. 하지만 헌터로서 악기를 템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우는 악기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 둘은 서로를 일단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거기서 오는 적대감이 심합니다. 악기와 헌터끼리의 적대감이 매우 심하죠. 악기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악기도 감정이 있다고 반박하는 게 루미와 진우의 제대로 된 첫 대화였거든요. 단둘이 만나면서. 사실 혼혈인 루미는 악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반이 악기인 걸 숨겨왔습니다. 절반은 인간이지만 절반은 악기인 거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사람들은 더 위험하거나 싫어하는 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그게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그게 간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막상 이제 진우하고 대화해보니까 악기도 사연이 있고 감정이 있지 않을까 하며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기존의 믿음에 의구심을 품고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악기들을.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이 절반의 악기임을 드러내고 새로운 혼문을 만들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엔 루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반은 악기고 반은 인간인데 나는 누구일까라고 정체성 혼동이 왔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영화는 내가 어디에 속하냐랑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르다는 걸 저는 이 둘의 관계와 루미가 정체성을 찾아간 걸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미국처럼 혼혈이 많은 국가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느껴요. 뭐 반은 백인이고 반은 흑인이고 뭐 반은 아시아인이고 이러면은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루미라는 캐릭터에 좀 더 공감을 하고 몰입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서 영화에 있는 교훈은 이제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을 다 못한 영화가 어떻게 흥행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었는지 분석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현실 촬영 작품은 실제 배우들 얼굴을 보면서 작품에 몰입해야 되는 건데 배우들의 다른 모습도 계속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 세계관과 인물에 몰입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인물이 모두 창작인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은 오히려 그 세계관과 캐릭터에 더 몰입할 수 있고요. 이 한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만화 속 인물은 가장 작품과 잘 어울리게 인물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 촬영에서는 캐릭터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배우를 골라야 돼요. 찾아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싱크로율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독자적 문화를 우리가 가지게 된 계기가 지리적 이점으로 이제 반도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문화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한중일은 다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편입니다. 왜냐면 이 셋이 공통으로 믿었던 교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한중일은 이주 문화와 정착 문화 중 정착 문화를 신성시한 교리를 택했어요. 그게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는 전형적인 정착 문화를 신성시한 교리입니다. 때문에 유교 교리가 정착 문화 중심이다 보니까 혼합도 잘 안 됐어요. 원래 다른 지역에 이주도 하고 혼합도 하면은 독자적인 문화보다는 점점 희석이 되기 쉬운데 서로 이주를 안 하잖아요. 정착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신앙 등 지역별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 그 외에 다양한 지역별 신이 탄생하기가 쉬웠습니다. 이게 저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 한중일이 아니더라도 외국 중에서도 이주 문화와 정착 문화 중 무엇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느냐 아니면 혼합적인 문화를 가졌느냐가 저는 갈렸을 거로 봅니다. 이외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캐릭터에게 매력을 주고 싶으면 비주얼로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망가뜨려서 친숙함과 매력을 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망가진 외모로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멋지고 예쁜 어떤 행동을 해도 매력을 주기 힘드니까요. 이게 특히 영화일수록 그래야 되는 게 영화일수록 비주얼을 신경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모가 별로여도 솔직히 좋은 캐릭터 있을 수 있어요. 매력적인 캐릭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에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계속 봐야 매력을 우린 느낄 수 있거든요. 계속 봐야지. 하지만 고작 100분 남짓 아무리 길어봤자 3-4시간밖에 안 되는 영화 한 편만 보고 정이 느껴지기는 힘듭니다. 일단은 외모가 뭐 귀엽거나 예쁘거나 멋지거나 적어도 보통이라도 되지 않으면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진짜 오래 봐야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외모를 뛰어넘어서. 그치만 영화에서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오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작품이면 모르겠는데 때문에 저는 영화일수록 비주얼을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뭐 영화여도 시리즈물로 내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1편이 별로면 굳이 2편을 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1편이 흥하니까 2, 3편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점점 망하는 케이스는 많아도 1편이 망했는데 2편부터 흥한다?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K-pop 데몬 헌터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는 일부러 좀 무거운 얘기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좀 가벼운 내용만 말하려고 반대로 이제 영상이 좀 괜찮게 나왔으면 이제 무거운 이야기도 해봐야겠다라고 한 건데 생각보다 그 아쉽게도 유튜브에서 노출은 잘 안 해줬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나 노출 클릭률이 높아서 희망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많을 거예요. 애초에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라는 게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현상과 그리고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책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